네, 안녕하세요. YBM 실전 토익 천재 AC 2탄 개정판 박혜영 강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로 파트 2를 조금 구경을 하실 거고요. 테스트 우리 교재에서는 3회에서 랜덤 발췌한 문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다뤄드리지 않더라도 무료 강의일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파트 2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감을 좀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AC는. 그냥 막 계속 들으면서 귀에서 피나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걸 파트별로 이렇게 구워 삶아야 내가 점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단순한 양치기 이상의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 강의라도 여러분들이 AC를 미리 다 듣고 아 여기서 이 문제 발췌했구나 라는 거를 후순위로 보시는 것보다는 AC는 어느 정도 충격적인 여파 속에서 기세로 밀고 나가고 실제 시험도 한 번밖에 청취가 안 되지 자 이제 8번째 청취할게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기와 사투를 부려서 완벽히 다 듣고 들으면 이미 흥미가 반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을 보게 되니까 대충 보고 스킵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 강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료 무료를 떠나서 미리 강사하고 다 듣기 전에 하는 것보다 강사랑 처음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이 듣고 리뷰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포함한 다른 그 파트의 문제들도 접목하시는 그런 복습 방식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발췌한 게 테스트 3회에서 12번이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차 청취로 파트 2는 참고로 여러분 보기가 3개 나오죠. 3개 나오고 눈에 뵈는 것은 보다시피 없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답을 골라야 되는 파트죠. 자, 일단 하나 들어볼게요. Number 12. Who's teaching today's yoga class? A. This classical music is lovely. B. In about 20 minutes. C. I just saw Raoul go in there. 정답 혹시 나오셨어요? 정답이 나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지금 보기 C인데요. 보기 C에 다시 한번 발음을 들어볼게요. C. I just saw Raoul go in there. 자, 우리 지금 2번 들었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왜 발음이 이럴까요? 다시 한번 보기 C를 들어볼게요. 벌써 3번째 듣는 순간 이건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현장감하고 거리가 먼 사투가 시작이 됐어요. 3번째 청취합니다. I just saw Raoul go in there. 이게 무슨 발음일까요? 미치겠네. I just saw Raoul I just saw Raoul go in there. 제가 지금 들어봤을 때 저소라울 뭐야? 저소라인데 뭐예요 이게? 저소라인데가 뭘까? I just C의 과거 so 미치겠다. 사람 이름 라울 go in there에서 영국 호주 오빠들은 왜 알발음을 약하게 할까? there I just saw Raoul go in there 이건가? 미치겠다. 이렇게 하시면 힘들어요. 파트 2는 정답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보다 야 내가 이거랑 이거는 못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혹시 끝에 어휘가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요가 클래스였어요. 요가 수업이요. 근데 보기 A가 왜 클래시컬 음악이 나왔을까? 이거부터 보기 싫다. 이게 나와야 되고요. 클래시컬 싫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클래시컬 여기서 이 발음을 어느 정도 겹치게 하고 장난을 쳤잖아요. 이런 걸 발음 중복 현상의 오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가에서 뮤직은 왜? 그래서 A부터 치워버리는 폐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B는 B. In about 20 minutes. 될 리가 없잖아. In about 20 minutes. 나 이건 들었어. 그럼 20 minutes. 그럼 20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질문이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 어떻게? 불가능해. 아예. 그래서 20분 내든 20분 만에든 20분 후에든 말장난인 거죠. 결국에 20분이면 뭐야? 아우 얜 이거로 시작했어야죠. 그럼 그냥 C로 미는 거예요. 그럼 그냥 C로 미는 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혹은 개인적인 영어 실력의 차이로 누군가는 약간 고민하는 구간이 지나가서 뭐지? 이럴 수 있고 누군가는 나 라울 들은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사람 이름이 라울만 나올 리가 없죠. 온갖 나라 사람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많이 익숙하게 들어봤던 발음만 나올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라울이 사람이니까 답이었구나. 이 분석보다 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게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전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정답이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실제로 애매할 때가 많고요. 저게 어떻게 답이야. 근데 답이야.
나머지가 더 이상해. 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여섯 문제 넘게는 출제가 되는 시험이 반드시 파트 2의 어떤 룰이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에 득템을 하실 거면 다소 찝찝하고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문제도 그런가 보다가 필요해요. 단 한 번에. 질문도 완벽히 기억을 하는 게 사람이 쉽지가 않거든요. 작정하고 외우기 전에는. 그래서 앞에 쪽, 뒤에 쪽, 대략 앞뒤 위주로 살짝 순간에 담는 훈련을 하시고 중간을 기억해서 삭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투데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투데이 듣고 기억을 못해요. 누가 1, 2분 있다 잃어보면 기억을 못해. 그래서 who, 누구야? 요가 클래스 누구야? 이렇게 해도 질문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먼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무슨 로버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답 신 거예요.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15번. 참고로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요. 이걸 조금 더 지우고요. 제가 지금 한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제가 강의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정답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답을 써요. 그다음에 오답의 핵심을 쓴 다음에 얘 왜 때문에 오답이야? 얘 뭐랑 어울려? 이런 걸 왔다 갔다 핑퐁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정답에 대해서 나 모르겠다 진짜 이래도 야 이게 이래서 아니지 않니? 이거만으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영역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답 정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트 2는 이렇게 핵심 오답의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특정 단어는 이유까진 몰라도 내가 알겠다 얘 짝이 뭔지 얜 이거로 물어봤어야지 이게 빡 느낌이 오면 그거의 시작점도 한번 구축해 보고 이렇게 해요. 15번이라는 문제 발표됐고요. 테스트 3회에서 15번 처음 듣겠습니다. Number 15. Could you restock the display case on the counter? A, I prefer the gold necklace. B, A cashier if one's available. C, After I finish helping this customer. 이거는 쉽지 않은데요? 질문이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이거 어쩌고 카운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어로 이거 좀 해달라고 이게 번역이 아니라 이 발음 들었던 게 뭐였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could you coun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보기 A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보기 A요. 금색 목걸이 gold necklace는 왜 나왔을까? 근데 보기 A 다시 들어볼까요? A, I prefer the gold necklace. 금색 목걸이 맞죠? 근데 다시 들어볼까요? A, I prefer 예? I prefer the 뭐래? I prefer the gold. I prefer 이거 맞죠? 얘 그러면 질문이 A or B로 물어봤을 거예요. 너는 실버가 좋아, 골드가 좋아? 이래야 I prefer the gold necklace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어쩌고 이런 말이 질문에 만약에 있었다면 디스플레이, 진열장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주얼리 막 이러고 있는 거 혼자. Could you restock the display case on the counter? counter. 카운터는 계산대도 되지만 작업대도 되거든요. 어떤 높이가 높은 공간도 되고요. 그 카운터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 그 케이스 좀 다시 네가 리스톡 안에 내용물 좀 채워줄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확한 질문은. 근데 거기다 대놓고 대답이 나는 골드 네클래스 좋더라 그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상 오륜의문에 잡기까지 어려웠다. 골드 네클래스가 생뚱맞다고 생각했고 난 이거가 디스플레이가 기억에도 없는데 어쩌라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prefer로 잡으세요. prefer이 들어가면 주로 선택 의문이지 뭐가 쿠주야.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 한번 들어볼게요. B, A cashier if one's available. 얜 또 뭐래? 왜 저래? B, A cashier if one's available. A cashier if one's available. 말에다가 무슨 브레이크 걸어놨냐고. 아니면 뭐 악셀을 걸었어? 왜 갑자기 말이 이렇게 빨라져요? 캐시어! 뭐 이런 거 같은데. 캐시어. 근데 뒤에는 겁나 빨라. If one's available.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if one's에서 one 이 숫자 1이 아니라 대명사고 목을 떠나서 cashier 이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cashier은 계산대 점원이에요. 사람이죠. 아니면 cashier은 원어민들이 go to the cashi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계산대로 가세요. 근데 계산대의 느낌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단어가 checkout counter예요. 여기선 checkout이 질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counter로 끝났는데 그 counter에 흥분해서 cashier 이 그런가 보다 결이 맞나 보다 이걸 유발을 했어요. 이런 걸 연상오류 혹은 혼동오류라고 해요. 그리고 if one's available 이러면 하나 가능하다면
한 명 가능하다면 원만 갖고는 사람인 걸 잘 모르겠지만 available 자체가 시간의 여유가 되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casual이면 좋겠어요. 시간적 여유 많다면. 이런다면 질문은 생각보다 could you? 라고 물어보는 청유형 질문이 아니라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어. 누가 주말에 근무해 줬으면 좋겠어. 어디가 주말에 작업이 됐으면 좋겠어. cashier. 이게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맞냐면 C, After I finish helping this customer. 충격적이네요. 정말 충격적이고 C, After I finish helping this customer. 혹시 after 발음 들으셨어요? 이게 말이 되나? after이면 뭐뭐 후에 란 뜻이니까 이건 시점이고 시점을 물어보는 질문이 부탁하는 쿠주라고? 이거는 내가 유추해 봤을 때 when이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when에 해당하는 답과 같은 것들이 나머지 두 개가 별로라는 조건 하에서 우회성 정답이 될 때가 되게 많은데 이때 우회성이 되는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could는 부탁한 거죠. 그럼 싫어 이게 아니라 오케이 해줄게 이럴 때 흔쾌하게 정리할 때 뭐라 그래요? Sure, of course. 맞죠? Sure, of course I can. 내가 해줄 수 있어. Sure, I'd be happy to. 그렇게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yes, sure, of course 이런 식의 수긍과 긍정의 사인을 누락하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앞에 sure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 이거 리스탁 좀 해줄래? Sure, 물론 그렇게 해줄게. 일단 이 고개 응대만 끝나고 해줄게. 조용히 기다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걸 숙제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prefer, A or B 선택 의무문, cashier, 실제 영어에서는 장소를 유발하는 where도 되고 사람을 유발하는 who도 반드시 유추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구문을 봤을 때는 여기서 once available은 하나 이용 가능한 것보다는 사람의 여유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 이거는 who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혼자 노트에 쓰는 거예요. 너 캐시어라고 혹시 카운터라고 헷갈린 거지? 혼동, 오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연습을 해나가시면서 정답 자체를 완벽히 이해한다기보다 오답의 분석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순발력이라는 게 생기고요. 판단력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after 같이 이렇게 when의 정답스러웠던 smell 이런 애들이 우회성의 후보일 때도 종종 있으니까 내가 너무 공식처럼만 풀 수는 없는 거구나. 이런 억지스러운 것도 대비해야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16번도 지금 한번 청취해 볼게요. 16번. Number 16. When was that mobile application released? A, I don't follow technology news. B, The most promising applicant. C, In North America. 뭐 완벽하게 다 못 들었어도 시작점 기억나시나요 혹시? 질문이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이건가요? 찰나의 순간에 이건가요? 만약에 이거면 In North America 미국에서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완벽한 척 하지 않아도 when was를 들었지 where was를 들은 게 아닌데 North America는 이거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C는 절대 안 돼. C는 일단 아예 안 돼.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B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B. B, The most promising applicant. The most promising applicant. 들려요? The most promising 말이 빠르네. E, The most promising applicant. 그러니까 혀가 약간 플랫해. 그러면 영국성인가 보다. promising. 근데 이걸 되게 빨리 읽네. promising, the most promising. 알았는데 끝에 오이가 혹시 이거 맞나요? applicant. 이거 사람인데. 주어 동사도 없고 그냥 가장 유망한 applicant. 이러고 끝난 것 같은데. B, The most promising applicant. The most promising applicant. 그러면 이렇게 사람 덩어리로 딱 끝나면 질문이 과연 when일까 where일까 아니면 둘 다 안 될까? 안 되죠. 이건 후로 물어봐야 돼요. A가 뭔 얘기를 했든 무슨 헛소리를 했든 A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A를 듣고 나서 아니야 몰라 모르면 아닌 거야. B 듣고 아니잖아. C 듣고 아니네?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보기 A는 좀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에요. 사실. 애매할수록 진짜 아니다. 이거 아니면 악에 맞춰서 아니야. 이거 아니면 얘를 좀 냅두는 연습도 필요한데 다시 들어볼게요. When was that mobile application released?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거 휴대폰 앱, 핸드폰 앱 언제 나온 거예요? 그거 언제 출시된 거예요? 그랬는데 applicant 이래버린 거구나. application, applicant. 괘씸죄. 더 오답이 돼야 돼요. 왜 발음까지 겹쳐? 이건 질문이 후도 아닌데 이렇게 돼야 돼요.
보기 A가 뭔지 확인해 볼까요? 이해하기 쉽지 않아. A, I don't follow technology news. 못돼 가죠 뭐. I don't follow technology news. 내가 기술 뭐 이런 거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없거든. 나 그런 걸 팔로우 하는 사람이 아니야. 언제 그 앱이 출시된지 내가 어떻게 아니? 관심이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답인 거예요. 왜요? 얘는 친구가 없는 애지만 B씨는 아예 이성을 잃은 상태. 지금 얘는 아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A로 가야 돼. 보들보들 A로 마킹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답 정리할 때 지금 저는 보기 B는 핵심 단어를 추리는 걸 좋아해서 application, applicant 이거를 좀 같이 써놨어요. 발음이 겹친다는 거죠.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울리는 질문이 이거는 사람인데 후로 가야지. 이렇게 해도 좋고요. 보기 C는 얘는 where이지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걸 좀 정리하시는 게 우회성을 그때그때 외우려면 너무나 방대하고 토익은 계속 진화되기 때문에 우회성은 외울 수가 없어. 버텨야지. 18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number 18. What are the dessert specials for tonight's dinner service? A, The pastry chef will decide early in the afternoon. B, Plates, glasses, and silverware. C, No, Minho's in charge of customer service. 왜 저래 발음은 또. 근데 이게 질문하는 사람이 영국언니인가 이 언니는 왜 이렇게 침을 튀겨. What are 부드럽게 읽으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오바스럽게 읽냐고. What are 이러면 되잖아. R 발음 물씬 살려서. 근데 water 이래 물이야. 그러니까 water 얘들은 T 발음을 그렇게 좋아하더라. 이게 니을로 뭉개는 꼴을 못 봐. 그래서 what are the dinner specials? 침을 너무 많이 튀겨.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발음할 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대모사 해봤자 이분보다 발음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MP3를 통해서 이런 연음, 뭉개지지 못한 발음, T 발음을 그대로 살리는 원어민 중에 영국인의 특성 이런 건 좀 받아들이고 비슷하게 흉내 내보는 것도 좋아요. What are, water, 미국의 water 이거 영국의 What are, 근데 what What are the dessert specials for tonight's dinner service? tonight's dinner service. 오늘 거 디너 스페셜 뭐야? 그때 A죠? A, The pastry chef will decide early in the afternoon. 그거는 early in the afternoon. 오후 일찍 페이스트리 셰프가 결정을 decide 할 거야. 왜 나한테 물어보고 난리야? 지금 결정이 된 것도 아닌데 너는 왜 지금 나한테 닥달하면서 물어? 내가 결정권이 있냐?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래?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early in the afternoon 뭐의 정답 같아요? 그것만 돈에서 보면 시점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when에 대한 어프로치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파장력이 좀 있어요. 뭐예요? 이번에 디저트 스페셜 메뉴 오늘 저녁 거? 그거는 5일씩 셰프가 결정할 거니까 기다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보기 B하고 C가 남은 상태에서 C 한번 들어볼게요. C. C, No, 안 되죠. no, 되겠어요. no, 절대 안 돼. no, Minho's in. 이노고 뭐고 안 돼. 유카운치 의문사 뒤에 누가 yes, no를 넣어? How old are you? No. What time is it now? Yes. 큰일 나 진짜로. 그래서 유카운칙은 정보에 대한 걸 줘야지 긍정 부정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yes, no 나왔으면 땡큐죠. 이거는 오답으로 하자. 근데 C. C가 No, Minho's in charge of customer service. 아니요. 민호가 커스터머 서비스 담당자예요. 아까 질문의 끄도위도 디너 서비스였어요. 서비스 발음 중복됐어. 그것도 괘씸죄가 있어 C는. 근데 보기 B를 들어보니까요. B, Plates, glasses, and silverware. 숨을 쉬어라 숨을 쉬어. Plates, glasses, and silverware. Plates, glasses, and silverware. Plates, glasses, silverware. What are the dessert? Plates, silverware. 실버웨어면 막 은색 포크, 나이프 막 이런 거를 막 디저트로 먹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what are desserts?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디저트가 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접시를 먹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그냥 그럴싸해요. what에 대한 사물형 답은 맞아. 근데 dinner, dessert 여기 식당이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쵸? 그래서 이 보기 B는 what하고는 어울리지만 나머지 단어가 맞고 있어요. 답이 안 되게끔. 그래서 정답 A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dinner이나 의문사 what 자체에 대한 연상과 혼동 오류가 잡힌 거구나.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로 갑니다. 20번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20. Isn't it going to be very cold tonight? A,
I thought Emily was going to. B, We can close the patio then. C, How did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ing? 이 내향인이신가 보다, 성우분께서. 그래서 읽을 때 전부 다 모든 부분에 연기가, 발연기가 들어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다 끝이 내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네요. 획일적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한테 감정 연기력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드라마 보고 있는 중이야. 연기 되게 못해요. 그냥 로버트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오답 치워야 되잖아. 근데 number 20, 평서문이었던 것 같아요. Isn't it going to 아니다, 의문문. isn't it going isn't it going to be very cold tonight? 뭐래요? is는 몰라서 그렇대? isn't는 야 그렇지 않냐? 그러거나 말거나 묻는 건 똑같아요. Isn't it going to 발로 가다가 아니라 isn't it going to be going to 미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되게 very cold 할 거라 그러지 않았어? 20, Isn't it going to be very cold tonight? 근데 A. A가 I thought Emily was going to. 이 영국 언니가요. 아이고 여기서 번데기 발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I thought 이렇게 되게 귀여워요. 이게 뭐냐면 I think의 과거가 thought거든요. 근데 영국 언니들은 그 O 발음을, 자음 뒤에 O 발음을 아로 안 하고 O로 되게 귀엽게 읽어요. 그래서 I thought가 아니라 I thought,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못 들으셨어도 보기 A의 뒤쪽에 보시면 에밀리가 나온다. A, I thought Emily was going to. 오늘 추울 거랑 에밀리랑 뭔 상관? 에밀리는 사람 이름 맞죠? 그럼 I thought Emily was going to요. 난 에밀리가 그럴 줄 알았는데 isn't로 시작한 거 맞죠? 질문이 wasn't가 아니었죠? 시제가 왜 was going to로 바뀌었나요? going 발음도 중복하면서 왜 is가 was로 내려가서 시제까지 오류에 발음까지 중복되고 who로 안 물어봤는데 에밀리 모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보기 A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죠? A, I thought Emily was going to. B, We can close the patio then. 뭐래요, 이 언니? We can, close. 가까운 게 아니라 닫다. The patio. 치약 이름 같은 우리 patio. 야외뜰 테라스로 얘기해요. 야외석 같은 거. 그러면 그냥 붙은 거예요, 대는. We can close the patio then. 약간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 그렇게 춥다고 하지 않았나, 오늘? 밤에 추울 거라고? 아, 그러면 야외 쪽에 패티오는 닫으면 되지 뭐. 되게 휴머니즘스럽고 자연스러운 대화인데 발연기를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패티오를 잘 알아야 이것도 들리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 성어 발음 탓만 해서는 단어를 모르면 어느 나라 애가 읽어도 안 들려요, 사실. B, We can close the patio then. 근데 C가 C, How did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ing? How do you예요, How will you예요, How did you예요. 왜 did죠? 질문이 isn't tonight인데 왜 did지? be going to는 미래를 물어보는 건데 왜 혼자 과거에 갔지? 시제 오류입니다. 그리고 air conditioning은 왜 켜요? 제가 덥다고 한 게 아닌데 cold랑 낚인 거죠. 되게 추울 걸 걱정하는 애한테 에어컨 어떻게 켰어? 이 뭐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로 갑니다. patio를 우리가 잘 몰랐어도요. B로 남기셔야 되고요. Emily was 이것만 봐도 who의 질문의 답이거나 이건 시제도 별로고 going 발음은 왜 중복해? 이걸 쓴 거예요. 보기 B, C 같은 경우에 did 나오는 순간 뭐야 시제? 그리고 에어 컨디셔닝도 콜드 때문에 낚인 거지? 약간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시는 게 되게 좋은 방식이고요. 22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2, You applied for a permit for the store renovations, right? A, Some kitchen appliances. B, It seems like everything will fit. C, Are you sure that's required? 어렵네. 근데 평서문처럼 시작해서 뭐래 이러다가 끝에 right 이러면 오른쪽? 너의 권리? 이게 아니고 추임새예요. 부가 의문문 같은 거예요. 평서문으로 시작해서 나한테 배신감을 주면서 이렇게 했지, 그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right 이러면 의문문이 돼요. 그 한순간에 걔 때문에. 근데 처음에 시작이 되게 중요하죠. You applied라고 한 것 같아요. You applied a permit. 너 그거 허가증 permit 받는 거 신청했지 너. You applied right? 이런 거였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22, You applied for
You applied for a permit for the store renovations, right? 너 가게 수리하는 거에 대한 허가증 permit 너 you applied 신청했지 right? 근데 A가 A. Some kitchen appliances. 저 로보트가 진짜 A. Some kitchen appliances. some kitchen appliances 주어 동사 있나요? 없죠. yes, no도 있었나요? 일단 없죠. 겁나 짧죠. 이런 건 육하원칙 의문사 WH의 무언가의 답으로 유추가 들어가야지 웬간한 의문문에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로봇이에요. 근데 kitchen appliances는 부엌에서 쓰는 가전 같은 어떤 전자제품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장소인가요? 그러면 사람일까? 그러면 시점인가? 그럼 이유인가? 그래서 이딴 것들은 what으로 물어보는 게 제일. 그래서 단어 사물형 단답형은 장소, 사람, 시점이 안 느껴진 순간 what으로 drive가 걸리는 게 좋고요. 너 신청했지? Right? appliance! 이거는 안 돼. 근데 what? 뭐를 구매했어? Some kitchen appliances. 겁나 정답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what에 대한 답이다 이거는. 이렇게 유추하는 연습이 되게 좋아요. 많은 오답을 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you applied for. 너 지원했지, 신청했지. 거기 appliance는 왜 나와? 발음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appliance? 뭐지? 유사 발음.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게 껴도 좀 장난이 느껴져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A는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정답이 안 될 거예요. 근데 B. B가 It seems like everything will fit. 뭐라고? C. 얘 뭐라고? 다시 들어볼까요? It seems like 이래 보이는데? it seems like everything will fit. Everything will fit. Everything will fit. Everything will fit. 들으신 게 뭘까요? everything. 그 다음에 fit. 사이즈 맞네 어쩌네. 그 사이에 낀 게 will 맞을까요? You applied는 과거 시제인데 굳이 다 적절하게 맞을 것 같아? 사이즈가? 왜요? 뭘 넣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everything will fit 이라고 할 거면 질문자가 will로 시작해서 아니면 do you think will 미래시를 그대로 넣어서 이럴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은 how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물을 때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사실 everything will fit 에서 fit은 사이즈가 적합하게 규격이 맞을 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질문하고도 많이 벗어나고 그래서 C. Are you sure that's required? 친구 없게 생겼어. 지금요. 심각해. Are you sure that's required? 무슨 뜻? 저기 permit 신청했죠, 허가서. 맞죠? permit 신청하셨죠? 아니 근데 그거 필요한 거 맞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친구가 생겨? 아니 근데 그거 이것도 시제 오류라고 하기엔 얘는 지금 딴지를 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미래형으로 아예 이럴 것이다 라는 진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C가 낫다니까. 그리고 permit, 허가증이 필요한가? 이런 반문은 얘가 성격이 뭐나도 할 수 있는데 잘 사이즈가 맞을 것이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re you sure that's required? 이렇게 성격이 모난 얘가 아니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됐다 그러면 되지 뭐가 그렇게 승이 나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 건가? 현타로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정답 C로 가야 돼. 이게 참 어려워 여러분. 그죠? 23번 가보겠습니다. Number 23. Shouldn't we schedule more time for the meeting? A. One of the projector screens. B. I left some in the conference room. C. There isn't that much on the agenda. 답 나오셨어요? 보기 A 저랑 같이 한번. A. One of the projector screens. One of the projector screens. screens 중에 하나. 프로젝터 화면 중에 하나 질문 만들어 보세요. 스크린 중에 하나도 결국에 스크린이죠. 그럼 저거 장소예요? 그럼 사람일까요? 이거 시점인가? 그래서 이거는 사물에 들어가요. 그럼 질문은 뭘로 물어봐야 돼요? 주어 동사도 없고 짤뚱하고 이러니까 what으로 물어봐야 돼요. 이건 반드시 what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what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 하나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B 한번 들어볼게요. B. I left some in the conference room. I left some in the conference room. leave의 과거 시절 left. 내가 남겨놨어. in the conference room에. 내가 컨퍼런스 룸에다 뒀어. 그럼 질문 뭘 것 같아요? 시작 의문문이요. 뭘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뭘로 물어봐야 될까요? where이요. 얘는 where이요. 자, 그럼 질문이 what 아니면 where로 시작한지 시작만 다시 들을까요? Shouldn't we schedule? 아닌데? Shouldn't we sch- 전혀. Shouldn't we 아예 schedule? 아닌데? Shouldn't we schedule more time for the? should we에 not을 붙여서 shouldn't we? 우리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영국 언니들
schedule, schedule. 영국어인들 어떻게 읽어요? schedule, schedule. 이건 유명한 거죠. 발음할 줄 알아야 되고요. Shouldn't we schedule? Shouldn't we schedule? Shouldn't we schedule more time for the meeting? Schedule more time for the meeting. Shouldn't we schedule more time for the meeting? 미팅용 시간은 더 할애해야 되거나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꼴랑 20분 미팅이 어떻게 돼요? 1시간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C가 C, There isn't that much on the agenda. There isn't that much on the agenda. 저희가 다뤄야 될 안건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 왜 저래? 오버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meeting agenda 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isn't that much 에서 that은 이것저것 할 때 그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부사로서 그렇게까지란 뜻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다. 저희 다룰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정답 C예요. 그러니까 정답 C인데 이렇게 정리가 필요해요.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shouldn't를 시작했는데 굳이 left로 과거 시제로 했다는 것 자체가 시제도 별로. 차라리 질문을 만들면 where did you? 이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근데 이게 완벽한 100%가 아닐지라도 지금 거보다 낫게끔 재련하는 게 여러분들의 뇌구조에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26번 한번 발췌했는데 들어볼게요. number 26. When are you available for volunteer shifts? A, Of course, I'd be happy to help out. B, Well, I have school on weekday mornings. C, They've been here since September. 질문 앞에 기억나세요? 되게 짧게. When are you available? When are you available? When are you available for 되게 빠르네요. When are you? When are you? When are you? When are you? 왜? 나? You. When are you? When are you available? When are you available? 이런 속도? 언제 가능하세요? When are you available for volunteer shifts? Volunteer shifts. A, shifts. shift 근무. shift. s shifts. When are you available? When are you available volunteer shifts? 막 이랬어. 근데 A가 A, Of course, I'd 왜 저래? Of course, 왜 저래? Of course, I 진짜 왜 저래? Of course, I'd 여기서 치우세요. Of course는 흔쾌하게 오케이. 나 진짜 물론이죠. 언제? 물론이죠. 많이 이상해요. 발렌티어링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죠? Can you? Would you? Of course. 물론이죠.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sure of course가 나올 거면 질문은 when은 아닐 거다. 이게 필요했고요. 보기 B는 B, Well, I have school on weekday mornings. Well, I have school weekday mornings. 제가 주중 오전에는 스쿨이 있어요. 학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엄청난 재단 이사장님인가? 그게 아니라 have school은 수업이 있어요. 라고 봐도 돼요. 학교 나가야 돼. 나 수업 있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중 오전만 빼면 내가 할 수 있을 듯 이럴지도. 근데 보기 C를 들어보면 C, They've been 뭐야? They've been here. 이게 뭐야? They've been here. 이게 뭐야? They've been here. 우리가 들은 질문의 주어는 you였어요. you의 대답을 I가 하거나 너희들 당신들의 you의 복수형의 대답은 우리가 라는 we는 될지 모르겠지만 남 얘기하듯이 they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주어 오류예요. 그래서 since September 듣고 when으로 유추하는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저는 they서부터 오답이라는 걸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I'd be happy to 이거는 I would be happy to 의 줄임말이 I'd be happy to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would you 혹은 could you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파트 2예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이렇게 저처럼 밑에 제가 팁으로 살짝씩 보여드린 것처럼 질문을 완벽하게 젓는 강박보다는 앞에 두어 단어와 끝을 순간적으로 폭발력 있게 중간이 날아가라고 일부러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듣자마자 숭숭숭 새나가는 게 많은 게 파트 2구나. 원래 LC는 이런 거구나. 이걸 감을 잡고 정답에 대해서 막 주석이나 분석보다는 오답에 대해서 가장 핵심 오류가 뭐고 그 오류에 어울리는 질문이 뭔지를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 우회성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좀이라도 더 구린 답을 치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린 거 2개 치우는 연습을 꼭 하셔야 LC에서 좋은 기운이 나와요. 다음번 강의에서 테스트 4회에서 파트 2 후반부 문제 몇 개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 3, 4 해보죠. 일단 다음 강의에서는 파트 2 테스트 4회 발췌 문제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